파이스톰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샘솟는 5월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족의 달 황금 연휴를 즐겁게 만끽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연휴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어린이 한류에 열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상상을 초월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다들 익히 아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장난감 몇 개 더 파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한류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의 각인이죠. 어린 시절 가슴에 새겨진 추억과 관념은 평생을 갑니다. 지금 지구촌 아이들이 한국의 콘텐츠를 보며 자란다는 건 그들의 뇌리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행복과 꿈의 고향으로 영원히 저장된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흐름을 증명하듯 지난해 미국의 권위 있는 국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아주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칼럼을 쓴 주인공은 전 세계 아동 문학 및 유년기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세라 판케니어 웰드 교수인데요. 그녀는 미국의 어린이 인권 실태에 대한 부정적인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놀랍게도 그 해법의 선구적인 모델로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을 조명했습니다. 기사는 아주 뼈아픈 팩트를 전달합니다. 35년 전 UN 아동권리 협약이 채택된 이후 전 세계 196개국이 이에 서명하며 이것은 역사상 가장 널리 비준된 인권 조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UN 회원국 가운데 단 한 나라 미국만이 이를 비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웰드 교수가 꼬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세계 아동 권리를 이끌어온 정직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한국의 인물을 소환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아동 권리 옹호자였던 방정환 선생의 탄생 125주년을 맞이했다라는 필자는 그가 1923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했다는 사실에 경탄했습니다. 기사는 특히 이 대목을 강조합니다. 방정환의 아동 해방 선언은 국제연맹이 제네바 아동권리 선언을 채택하기 무려 1년 전의 일이었다. 와,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저 선물 받고 놀러가는 날이었던 어린이날이 사실은 세계 아동 인권 역사에서 서구보다 앞서 나갔던 선구적인 발자취였던 것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미국의 주요 시사 담론에서 세계 아동 권리의 선구자로 직접 거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긍심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단순히 과거의 업적만으로 빛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은 물론이고 문화 강국을 꿈꾸셨던 김구 선생님까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실 만한 어린이 한류 폭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 거대한 물결의 시작,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플랫폼 유튜브에서 벌어진 전설적인 사건부터 파헤쳐 볼까요? 일단 숫자의 마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공식 블로그는 플랫폼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경신한 단 하나의 영상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아니면 우리 BTS의 뮤직비디오? 아닙니다. 그 어떤 대단한 한류 영상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존재, 바로 전 세계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아기상어입니다. 뚜루루뚜루의 10년, 베이비샤크는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를 헤엄쳤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유튜브는 한국의 이 작은 콘텐츠가 어떻게 글로벌 가족 엔터테인먼트 제국으로 성장했는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사는 설명합니다. 10년 전 단순한 노래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 2016년 2명의 어린이와 상징적인 춤 동작이 더해진 후속 버전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센세이션으로 진화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기준으로 이 영상의 조회수는 이미 168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168억 회입니다. 전 세계 인구수를 훌쩍 넘어서는 이런 가공할 수치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유튜브는 아예 이 영상을 두고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콘텐츠이다. 유튜브에는 매일 수많은 영상이 쏟아지지만 아기상어의 성공은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글로벌 공동체와 함께 지속적인 문화적 상징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 유튜브 측 공식 입장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현존하는 전 세계 모든 대륙의 아이들 중
이 노래의 멜로디를 모르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들의 뇌리에도 이 아기상어의 멜로디는 거의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 상어 가족이 이제 온라인 수조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영국 런던의 엔터테인먼트 성지라 불리는 아우터넷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곳에 영국 최초의 아기상어 인터랙티브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우터넷은 이 소식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 명소의 대표적 콘텐츠가 바로 한국의 아기상어이다. 매년 수백만 명의 가족이 방문해 이 세계관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아기상어는 전 세계 가족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한국 문화가 전 지구에 뿌려진 가장 자랑스러운 사례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기상어가 전 세계 영유아들에게 인생에 가장 각인되는 첫 멜로디를 한국의 가락으로 채웠다면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자란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전 지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게 뭔지 이미 눈치채셨죠? 그건 바로 전 세계를 강타 중인 K-팝 데몬헌터스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가장 멋진 슈퍼히어로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건 더 이상 마블의 어벤져스가 아닙니다. 단연코 그들에게서는 헌트릭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멕시코의 유명 라이프스타일 매체 가스트롤랩은 멕시코의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특집 기사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올해 멕시코 어린이날에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다름 아닌 K-팝 전사들의 캐릭터 상품이다. 아이들은 이들이 그려진 접시와 컵을 갖기 위해 부모님의 손을 끌고 매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K-팝 데몬헌터스 현상은 이제 스크린을 넘어 어린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문화 테마가 되었다. 관련 상품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 테마로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문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실패할 수 없는 확실한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아니, 매체가 이렇게 대놓고 어린이날에 K-팝 데몬헌터스 관련 상품 사주라고 독자들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저희 바이스톰이 보기엔 이건 정말 넷플릭스가 깔아준 판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춤사위를 뽐내는 격입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돈은 넷플릭스가 다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우리가 훨씬 더 남는 장사입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구독료를 받겠지만 전 세계 아이들의 머릿속엔 한국의 캐릭터, 한국의 애니메이션이라는 강력한 브랜드가 평생 각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넷플릭스는 돈을 벌지만 우리는 문화 영토를 확장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윈윈 전략인 것이죠. 이 위력은 실제 유통 현장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대형 마트 체인인 코스트코는 멕시코 지점에서 보물찾기라는 기발한 컨셉으로 K-팝 데몬헌터스 특별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대량 구매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형 유통 전문 매체 아메리카 리테일 몰스는 이 소식에 대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멕시코는 이제 중남미에서 한국 콘텐츠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영향력은 완구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군으로 스며들고 있다. 어른들이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취해 있을 때 이제 그들의 자녀들은 K-팝 데몬헌터스라는 한국의 슈퍼히어로에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곧 한국 문화가 판매로 직결되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런 열풍 속에서 주 멕시코 한국 문화원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아주 제대로 젓고 있습니다. K-챌린지 어린이날 이벤트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전통 놀이개를 만들고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그 열기가 상상 초월이라고 멕시코 매체 엑셀시오가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뜨거운 어린이 한류의 열풍은 이제 북미를 지나 남미의 맹주 브라질까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브라질 블루메나우와 산타 카타리나주의 유력 매체인 블로그 두 자이미는 최근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해당 지역의 대형 쇼핑몰인 노르치 쇼핑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K-팝 영웅들이라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브라질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브라질 매체가 이 공연들을 단순한 오락거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사는 이 공연에 대해 이런 분석을 내놓으며 크게 경탄했습니다. K-팝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 콘텐츠가 이제는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담은 양질의 콘텐츠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어린이 콘텐츠는 이제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교육과 사회적 메시지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글로벌 가족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게다가 이 물결은 브라질에서도 멈추지 않고 이웃나라 아르헨티나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아르헨티나 멘도사 지역의 매체 인포 멘도사는 오는 6월 아레나 마이프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것을 예고했는데요. 그건 바로 아르헨티나에서 전 세대의 팬층을 무섭게 흡수하고 있는 K-팝 데몬헌터스 뮤지컬의 상륙 소식입니다. 기사는 이 뮤지컬을 소개하며 마지막 문장에 아주 묵직한 찬사를 남겼습니다. 이 작품은 정체성과 팀워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힘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제시하며 새로운 세대와 공명하고 있다. 이 뮤지컬은 독창적이고 활기차며 환상으로 가득한 이야기이다. 온 가족이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즐기도록 초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키마우스와 친구들은 우리 한국의 요괴 사냥꾼들에게 왕좌를 내준 것이죠. 제가 이걸 남미 학부모님들 심정으로 재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엔 우리 애들이 디즈니 영화만 봤었는데 그걸 통해서는 특별히 배우는 것도 없더니만 이제는 한국 영화랑 뮤지컬을 보면서 팀워크와 자존감을 배우네. 그래, 이왕이면 교육적인 한국 거 더 보여주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디즈니랜드가 전 세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배하고 독점하던 시대는 과거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기상어, 뽀로로, 그리고 헌트릭스까지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린이 한류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적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독보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어린이 한류는 온라인과 무대를 넘어 아이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문학의 영토로까지 웅장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 심지어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전래동화까지 유럽 아이들의 잠자리 머리맡에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 프랑스를 주목해 보십시오. 프랑스는 최신의 한국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스토리텔링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요 대중매체 르 파리지앵은 최근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전했는데요. 매체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래동화인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프랑스의 어린이 꿈 축제에서 대대적으로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파리 한국문화센터가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오는 한국의 고전을 프랑스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유럽 한복판 파리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단순히 신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랑스처럼 문화적 자부심이 막강한 나라에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이 소개된다는 건 그들이 한국식 스토리텔링의 보편성과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물결은 이웃나라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 전국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의 도서 출판 전문지 로빈스는 한국 문화가 유럽의 어린이 출판 시장에서 하나의 거대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흐름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어린이 도서 시장에서 한국 현상이 이제 어린이 포맷으로까지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K-팝 데몬헌터스의 폭발적 성공부터 거장 한강 작가가 젊은 독자들을 위해 쓴 동화까지 한국의 문학이 이탈리아 어린이 출판계를 강타하고 있다. 모두가 한국의 어린이 포맷에 열광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만 무려 5개의 한국 관련 서적이 어린이 청소년 주요 인기 도서 목록에 올랐다. 한국의 거대한 바람이 이탈리아 어린이 출판 시장의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 이제 문학과 스토리텔링 영역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계에서는 디즈니가 우리 요괴 사냥꾼들에게 밀려났다면 동화계에서는 안데르센과 그림 형제가 한국의 제비와 도깨비한테 왕좌를 위협받는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뉴스위크가 집중 조명했던 방정환 선생님의 씨앗이 아기상어와 헌트릭스로 피어나고 이제는 전래 동화와 아동 문학으로까지 이어지며 전 세계 아이들의 지적 경험에도
한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라나면서 유럽의 동화를 읽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 유럽의 아이들이 한국 동화를 읽는다는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학 한류가 전 세계 아이들의 내면을 채웠다면 이제는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단련시키는 한국식 교육 시스템까지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십 개국 아이들이 한국은 몰라도 태극기는 알고 하나 둘 셋 구령과 깍듯한 인사법을 배우는 그곳, 바로 태권도 도장의 위력 말입니다.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태권도 도장에 아이를 보내는 것은 하나의 전통이자 필수 교육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식 예의범절과 강인한 신체 수련 과정은 전 세계 학부모들에게 그야말로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 태권도 도장의 명성을 잇는 제2의 교육 성지가 무서운 속도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영 미디어 네트워크인 프랑스 텔레비지용은 최근 아주 경이로운 보도를 전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프랑스 해외 영토의 지역사회 교육 구조에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흐름을 확인한 것인데요. 기사가 주목한 새로운 교육의 공간은 다름 아닌 K-팝 스튜디오입니다. 매체는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글라디스 트리시에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K-팝 안무를 가르치는 수업을 넘어 프랑스 지역사회에 한국어와 한국 정신을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트리시에는 한국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깊이 공부한 인물이다. 한국 사회 특유의 존중과 절제 뒤에 숨겨진 분단의 서사와 숭고한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녀가 운영하는 K-팝 스튜디오는 단순한 춤 연습실 그 이상이다. 트리시에는 한글이 단 한 번의 수업만으로도 철자를 배워서 읽을 수 있는 경이로운 글자라고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직접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이 스튜디오의 아이들은 춤만 추는 것이 아니라 K-팝 가사 속의 한글을 배움으로써 그 음악 너머에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한국의 역사까지 체득하고 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보기에 이건 정말 곰방대로 회초리 때리시던 훈장 선생님이 최신 힙합 바지를 입고 환생하신 격입니다. 그러니 프랑스 학부모님들 심정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전에 우리 첫째 아들은 태권도장에서 발차기하며 예절을 배우더니 우리 막내는 K-팝 스튜디오에서 춤추며 한글을 배우네. 이거 완전 일석이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영미권의 해리포터와 일본의 지브리가 우리 어린 시절의 상상력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래동화가 유럽 아이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K-팝 스튜디오가 아이들의 신체와 지적 경험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이 현상,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강국에 진입했음을 선포하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한류의 기세는 실내 스튜디오라는 천장을 뚫고 나가 유럽인들의 휴식처이자 꿈의 공간인 야외 테마파크까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유럽의 테마파크 및 레저 산업 전문지인 유로 어뮤즈먼트 프로페셔널은 최근 아주 상징적인 사건에 주목했는데요. 그 역사의 현장은 다름 아닌 북유럽의 심장 스웨덴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놀이공원이 이번 시즌 메인 테마로 K-팝 구역과 한국 문화 기반의 체험 공간을 전격 도입했다. 무려 143번째 시즌을 맞이한 스톡홀름의 전통 강자 그레나 룬드 놀이공원이 올 시즌의 승부수로 선택한 것이 다름 아닌 K-스트리트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곳에는 K-팝 범퍼스라는 이름의 신규 놀이기구가 등장했습니다.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K-팝 비트에 맞춰 질주하며 즐기는 범퍼카 놀이기구인 것이죠. 사실 기존의 범퍼카 시설에 K-팝 음악만 나오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스웨덴에서도 이렇게나 K-팝의 위력이 강력하다는 게 핵심인 것이죠. 게다가 이름이 그러하니까 앞으로는 거기서 정말로 K-팝만 틀겠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기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현장에서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과 한국 스낵이 풍성하게 제공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뷰티 및 스킨케어 제품을 경품으로 내건 파격적인 이벤트까지 열리고 있다. 이제는 바이킹의 후예들까지도 한국 떡볶이를 먹으며 K-팝 리듬에 맞춰 범퍼카를 몰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문화가 북유럽의 레저 판도까지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테마파크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적인 보편성과 압도적인 인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특정 국가의 이름을 딴 테마구역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사가 전하는 이 현상은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가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든 흥행이 보장되는 보편적 테마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북유럽의 아이들이 한국의 비트에 몸을 싣고 즐거워하는 이 경이로운 풍경을 보면서 문득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무려 100년 전 어린이를 낮추어 보지 말라며 눈물로 호소하셨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이 꿈꾸셨던 어린이날의 진정한 완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린이날은 그냥 일 안 하고 노는 공휴일 중 하나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온전히 행복을 누려야 하는 날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아이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만화, 영화, 동화, 그리고 장난감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모두 소위 말하는 세계 열강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구의 영웅과 일본의 로봇을 보며 꿈을 키웠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은 대한민국이 만든 영상을 보며 자라고 우리가 만든 캐릭터를 갖고 싶어하며 우리가 만든 이야기를 읽으며 잠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체험하셨던 그 강렬한 기억 그대로 이제 지구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고향으로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돈 잘 버는 콘텐츠 강국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의 놀이 방식을 제한하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유년기 추억까지 창조하는 독보적인 문화 강국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어린이날을 선물해 주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꿈꾸셨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셨던 건 단순히 아이들이 하루 즐겁게 노는 것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으로 온전히 존중하자는 그 숭고한 휴머니즘, 그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한국의 어린이날이 10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이야기와 한국의 노래, 한국의 캐릭터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전 세계 아이들의 하루를 웃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광경을 보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을 위해 내가 정성껏 심었던 그 사랑의 씨앗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꽃으로 피어나고 있구나. 이 위대한 어린이 한류의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볼 수 있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